예, 안녕하세요. 저는 변형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 향기 콘서트는 굉장히 오래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문 교수님이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행되어 온 것 같고, 이게 콘서트라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근데 뭔 얘기를 하지, 내가 가서? 예, 그래서 콘서트 하면 보통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나 부른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간에 조금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지난, 지난, 지난 달에 오신 분 아세요? 지난달에 박태현 교수님이 오셨다고 하셨죠. 음, 그분한테 언주를 좀 받았습니다. 그분을 우연찮게 또 딴 일 때에 만나갖고, 이어대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생각나. 딴 거를 해서 받아서, 그 저희가 뭐 얘기하다가 가서, 그 네가 한 거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연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한 거 뭐 했나 이거 얘기를 좀 같이 좀 해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해 나가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에 브레인에 뭐 이걸 바이올로지컬하게 뭐 패스웨이도 알고 뭐 사실은 저거 하는 거 무지개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단순한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을 좀 많이 해요.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케미컬 센서를 사용해서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거 얘기하시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 측정기,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이따금씩 그 술 먹고 가다가 걸려서 피곤한 음주 측정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 갖다 붙어 있는 이런 가스, 그 센서 탐지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사실 어차피 가스에서는 사람도 냄새를 맡고 기계도 냄새를 맡잖아요. 맡아서 이제 아, 이놈이 뭔 가스다, 뭔 가스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 단위가스 디텍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죠. 야, 센서 여러 개 넣으면 여러 개 측정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레이의 개념입니다. 어레이의 개념이고, 이제 어레이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좀 넓은 범위에 다양한, 소위 말해서 믹스처한 케미컬,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지금 저 커피 들고 왔는데 커피 향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좀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레이를 됐고요. 이제 어레이를 돌리려고 그러면 일렉트로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렉트로닉 가지고 어레이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레코그니션을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은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 조금 하고요. 근데 여기 요새 일렉트로닉 노즈를 머신 리프렉션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머신 리프렉션이라고 많이 하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머신 리프렉션이 돼갖고 좀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먼 디지털 트윈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간단하게 히스토리 정도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거냐. 중요한 거는 공학은 여러분이 뭐 공학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완전히 그 약간 높은 그 철학적인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서 바이올로지도 하시고 막 이래가 그렇지는 않은데 공학은 저는 공학하는 사람이거든요. 공학은 돈이 돼야 돼요. 마켓에서 돈이 돼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가져야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99%의 노가다와 1%의 인스피레이션만 있으면 돼요. 1%의 인스피레이션은 누가 프로바이드 하느냐면 여러분 같이 하이 레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99% 노가다를 하죠. 노가다를 해서 물건 하나 만들어요. 물건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응용을 합니다. 저가 한 옛날부터 저가 지금 일을 좀 오래 좀 했어요. 뭐 거의 한 3, 40년 정도 했는데 근간에 했던 일이 이런 뭐 헬스케어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 힐링 서브스턴스, 이건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요새 그
수소가 더 이슈거든요. 수소 충전소에 소위 말하는 세이프티 체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들, 그런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산업화돼서 이거 산업화 현장에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면 내가 물건 만들었다고 막 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꼭 어디 가서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검증을 받으려면 검증하는 표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보통 레귤레이션과 틀리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탠다드는 이제 대한민국 스탠다드도 필요하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스탠다드가 요새, 예전에는 대한민국 스탠다드도 만들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우리 KS라는 걸 만들었고 ISO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스탠다드가 ISO를 넘어가기 때문에 ISO에서 컨펌이 되면 우리는 바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국제, 국내 커다란 상관이 없이 전부 다 국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은 이러한 레귤레이션 스탠다드에 따라서 동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안전하다. 이런 것들, 이거는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요.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주 측정기, 사실 우리 제일 많이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 대한민국 음주 측정기 회사가 그 제일 많이 팔아요. 이거 음주 측정기.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많이 파는데, 제일 많이 파는 음주 측정기 회사의 레귤레이션이 어디 걸 쓰냐면 오스트레일리아 걸 써요. 오스트레일리아 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밖에 팔아요. 이런 또 웃기는 좀 시스템들이 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스탠다드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경험에 비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것이죠? 이거 그림,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를 맡는데 이 사람이 냄새를 맡는데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냐면 저거 하는 일은 기계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머신을 만들겠다는 거죠. 머신을 만들겠다는 게 저만의 것이고요. 사실은 뭐 이제 맨날 사용을 해보다 보면 2025년에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거래요. 올해 2025년이잖아요. 안 팔려요. 똑같습니다. 왜? 여기 지금 보면 코비드가 지나갔거든요. 코비드 상태에서는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제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코비드가 싹 지나가고 나서는 다 갔습니다. 뭐 다른 뭐가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후각 관련 게 나오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기계 그 일렉트로닉 노즈에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제일 처음에 나온 논문 중인데 1982년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쪽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생물 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쪽이 후각 시스템에 대한 바이올로지컬 띵 하는 거예요. 바이올로지컬하게 이렇게 만들 걸 요거로 카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야? 요거 센서와 앰플리파이어, 즉 전자회로와 그다음에 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거 카피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은 간단하죠. 여러분의 코를 좀 카피해 보겠다는 거죠. 누가? 일렉트로닉하고 센서가 카피하겠다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일렉트로닉 노즈를 해서 처음에 찾아보면 이 논문 제일 먼저 나와요. 물론 그 전에 일렉트로닉 노즈에, 이것도 여기서 일렉트로닉 노즈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거 좀 뺏겨보겠다는 거죠. 모델 노즈니까 좀 뺏겨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요 논문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요 크리시나 프사드라는 분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뭐 엊그저께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은퇴했어요. 이분이 내 지도 교수입니다. 사실은 제 지도 교수인데 뭐 이렇게 윤재일 교수님이 별걸 다 안에 할 거지만 하여튼 이분이 사실은 이 논문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입니다. 쓴 사람인데 이제는 은퇴하고 저기 이태리 레체에서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물론 부인하고 같이 잘 놀고 있어요. 맨날 놀러 오라고 하는데 돈도 안 주고 놀러 오라고 누가 하나. 뭐는 일 해주고 여하튼 간에 저희 그 우리나라하고도 애트리나 뭐 이런 데서 일할 때 자주 가셔서 같이 일을 좀 하셨던 분이고요.
이쪽에서는 좀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 처음 쓴 논문이고, 이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이분 또 회사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 CEO는 따로 있고 CTO가 가지고 했는데, 요거 뭐냐면, 강 있잖아요, 강. 강의 수질 측정하는 거예요. 수질인데, 어떻게 수질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 이건 사실 수질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강 근처에 공기를 측정을 해서 그 공기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돼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수지에 사용해요. 저수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수지 같은 데는 굉장히 톡식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텍션, 미리 알아서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메인 포인트는 요거예요. 메인 포인트는 요거고 나머지는 그냥 뭐 부가적으로 얘를 어떻게 동작시키느냐 하는 기계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또 많이 보이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요게 이제 여러분이 바이올로지컬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자, 나는 이걸 카피하겠다는 거죠, 이거. 카피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뭐, 이 와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이 향이나 맛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노우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노우즈는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프로세싱이 필요하고 레코그니션이 필요하면 인디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요? 얘를 카피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perfection 액티비티를 머신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휴먼 디지털 트윈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휴먼 디지털 트윈을 스탠다드 하겠다고 오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열심히 해봐라 될까? 여하튼간 이런 거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센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프로세싱은 뭐 여러분 다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얘를 어플리케이션 하느냐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얘를 카피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코 카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센서 필요하죠. 그죠? 센서 필요하고 펌프 필요하고요. 왜요?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땡겨야 되잖아요. 센서 펌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뭘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필터가 필요해요. 나쁜 공기들, 원치 않는 공기들은 걸러서 내가 소위 말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 계시나? 아, 이건 남녀 차별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군대 갔던 분 제일 처음에 군대 가면 총 주잖아요. 총 가지고 군대 갔다 왔어요? 총 주면 뭐예요? 0점 조정하지. 나도 하도 오래전에 군대 갔다 와서 기억이 없어. 0점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가스가 필요해요. 베이스라인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펌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주로 요 코에 들어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터페이싱 회로가 필요해요. 얘로부터 얘를 신호를 전달받아야 되잖아요. 전달받을 거. 전달받은 신호를 가지고 프로세싱 합니다. 이 프로세싱을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를 좀 카피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맡은 게 이제 센서입니다. 센서. 센서는 실제적으로 저는 센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센서학교 회장했거든요.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센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센서 자체를 공부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논문은 많이 나와요. 할 게 많아서. 근데 전 센서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센서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돈은 그게 되지. 센서 100년을 만들어봐야 안 돼요. 중요한 건 센서를 만드는 사람은 아닌데 커머셜 센서가 굉장히 케미컬 센서는 많이 있어요. 케미컬 센서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센서 타입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센서 타입인데 이게 제일 많이 써요. 메탈 옥사이드 타입이라고 이제 세미컨덕터 타입 가스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피가로라는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이 1번이에요. 일본의 큐슈 대학에서 1950년에 스핀업한 거예요. 스핀업해서 이 사람 스핀업하는 사람이 다쿠찌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쿠찌나 다쿠찌 센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메탈 옥사이드 타입 센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뭐 FIS나 어플라이드 센서 이런 것들은 여기 R입니다. R인데 얘가 왜 이렇게 잘 쓰이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적으로 쓰이거든요. 세계 시장의 거의 20% 30% 정도 얘네가 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피가로가 잡고 있는데, 피가로라고 하고, TGS 센서라고도 하고, 다쿠치 센서라고도 하고. 또 이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요. 만드는 게 되게 심플하거든요. 심플하면 뭐를 만들 수 있냐면, 매니팩처링을 다 대량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단가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얘가 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얘가 뭐냐면, 단가는 떨어지는데, 파워 컨섬션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히터를 쓰거든요. 히터를 쓴다는 건 뭐냐면 메탈에다가 히팅을 해갖고 그걸 액티베이션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들을 흡착을 하잖아요. 흡착을 해서 얘가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센서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기 음주 측정기 세계 시장의 한 40% 잡고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예요. 들어보셨어요? 센텍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센텍이라는 뭐 선전 또 안 하는데 걔가 나한테 뭐 준 것도 없는데 센텍 코리아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이게 음주 측정기 제일 많이 하는데 이 회사 메인 메커니즘이 메탈옥사이드 센서를 사용합니다. 뭐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술이잖아요. 술 알코올이잖아요. 에탄올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좋은 센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측정하면 되죠. 워킹은 배터리 정도로. 용으로 하면 아주 심플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센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피가로에서 만드는 센서고 이런 똑같은 타입의 센서를 사람들은 스스로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일렉트로케미칼 가스 센서인데 일렉트로케미칼 센서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좀 대척점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좀 적고 얘는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는데 얘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히터가 없어요. 히터가 없으면 파워 컨섬션이 적어들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등치가 커요. 등치가 크면은 뭘 못 만드냐면 웨이퍼 안에다가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얘는 굉장히 하리시한 컨디션,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뭐 매연이 많고 막 이런 데서 셀렉티비티, 어떤 가스에 대한 선택성이 굉장히 좋은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머셜리 많이 사용돼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회사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센텍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센코입니다. 코가 세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우리나라 사실 만드는 케미컬 센서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양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 두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물질은 이거 보통 SNO2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거 사서 쓰면 돼. 그리고 요건 뭐예요? 컨덕팅 폴리머예요. 폴리머는 들어보셨죠? 폴리머. 그죠? 폴리머 센서도 많이 만듭니다. 요거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히터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등치가 커요. 얘는 히터도 없어도 돼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템퍼레처 동작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것처럼 등치도 않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습도의 쥐약이에요. 우리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뭐 사실은 케미컬 센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딱 두 가지거든요. 습도와 온도입니다.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정을 하면 케미컬 센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수주하기 좋아요. 팔기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1달러 미만으로 풀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달러짜리 50달러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49달러 이익이잖아. 그죠? 세금 좀 떼도 괜찮은 거죠. 여하튼 간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컨덕팅 폴리머는 약간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 이거 좀 썼어요. 예전에 이건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서 약간의 휴미디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뭐를 보장 못하냐면 흔히 얘기해서 재현성을 보장 못해요. 재현성이라는 거는 오늘 재는 거하고 내일 재는 거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형성이 보장 못하고 환경이 틀려지면 얘는 굉장히 오실레이션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QMB라고 있어요. Cultural 뭐 메인브런스, 마이크로 메인브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지난 달에 그 바이오 센서 얘기 좀 들으셨어요? 네. 지난 달에 그 박태영 교수님 바이오 센서 하시는 바이오 센서라는데 바이오 센서는 말 그대로 셀이나 프로틴 가지고 이제 센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센서를 만들려면 걔를 딱 고정시키는 소위 얘기해서 고정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다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붙여야지 얘 그다음에 여기 전류나 전압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측정을 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리셉터만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리셉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트랜스듀서라는 게 붙어야 되거든요. 트랜스듀서라는 게 뭐냐면 케미컬 시그널이나 바이오로지컬 시그널을 일렉트릭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트랜스듀서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트랜스듀서를 붙이는데 이 QMB를 많이 써요. 요 위에다가 뭘 붙이냐면 요 위에다가 뭐 셀이 됐던 아니면 리셉터 뭐 다른 어떤 뭐 수용체들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보통 이제 FET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필드 이펙트 트랜스듀서라 FET를 많이 써서 그 위에다 붙입니다. 바이오 센서는 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붙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바이오 센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공부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린다 복이라는 사람이 완전 프로세스 쫙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붙이면 이거 된다. 리셉터 이거 하면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 붙어 있어요. 셀 베이스로 하든 프로틴 베이스로 하든 뭘 해도 저 약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안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붙이기. 그 재현성이 안 나와요. 디스포저라는 걸 써도 재현성이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은 아마 뭐 장사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스템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지만 요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에 베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얘는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면 이 메탈 옥사이드 타입 센서는 키모 리지스터 센서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레지스터를 소위 말해서 레지스턴스를 측정해요. 컨덕턴스를 측정하는 거죠. 저항 측정하는 겁니다. 저항용 센서예요. 얘는 사실은 뭐를 측정하냐면 전류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전류로 소스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서킷 만드는 데는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 이제 단일 가스 여기 얘기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프로틴이나 CO 같은 경우는 요 단일 가스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얘 또 단점이 뭐냐면은 센시티비티 감도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셀렉티비티는 후져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하냐면 튜닝이 많이 필요해요. 현재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자, 여튼 간에 뭐 이런 같은 경우는 단일 가스를 측정하는 데는 아주 잘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잘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음주 측정기나 아니면 타겟이 딱 되는 가스를 측정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물론 센시비티가 너무 좋아서 이게 이 가스는 저 가스인지 헷갈릴 경우는 있지만 약간의 소위 얘기해서 뭐 스타티스티컬 뭐 알고리즘 같은 거 사용하면 잘 됩니다. 잘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은 아 이거는 이제 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처럼 해야 되면 이제 뭐를 붙이냐? 아 이거 아까 얘기한 그 넘어갑시다.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레이를. 요게 컨덕팅 폴리머 32개를 붙인 어레이예요. 그러면 32개의 컨덕팅 폴리머라는 얘기는 뭐냐면 32개의 가스 센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표보다도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32개의 컨덕팅 폴리머가 사실은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만든 사실은 예전에 내가 30년 전에는 이거 했어요. 이거 썼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문 썼죠.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나왔던 아저씨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32개짜리. 이것도 컨덕팅 폴리머 가지고 8개짜리 만든 겁니다. 8개짜리. 이거면 이제 사실은 8개 셀이 붙어 있는 거죠. 리셉터 8개 갖고 하겠다는 겁니다. 가스센서 8개 붙이겠다는 거. 이 두 개는 컨덕팅 폴리머를 가지고 주로 했어요. 근데 사실 얘가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얘기는 휴미디티나 템퍼레처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현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 좀 잠시 지나갔지만 이 가스 센서는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아야 돼요. sensitivity, selectivity, stability, speed, simplicity. 요게 되게 좋아야 돼요. 요게 좋아야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어떤 놈은 sensitivity는 엄청 좋은데 selectivity는 엄청 나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다시 보자 해갖고 얘를 컴pen세이션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도 나옵니다. 얘는 이거 좋고 이건 좋고 대체적으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형태를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센서는요. 이 센서는 low concentration 소위 얘기해서 저농도에는 반응 굉장히 잘해요. 얘는 저농도보다 높은 농도의 반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뭐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풀 스케일을 다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하려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죠. 말이 쉽죠. 섞어 쓰는 게. 하여튼 간에 섞어 쓰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시의 그 하수구 할 때 한번 썼었어요. 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어레이로 가면, 근데 요건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서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커머셜하게 서서 쓰거든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냐면 어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챔버가 필요해요. 챔버. 센서를 꽂거든요. 꽂아줘요. 물론 요 안에는 뭐를 하냐면 보통 여기에 플로우 컨트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정확하게 흘러 들어가서 정확하게 반응을 하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아까 펌프와 같이 해서 계산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밖에 잘 못해요. 근데 세상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요렇게 메탈 옥사이드 타입 센서거든요. 얘는 컨덕팅 포리머 타입이고 얘는 아까 본 메탈 옥사이드 타입인데 얘는 요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독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칼스루에서 만든 거거든요. 칼스루에서는 얘도 40개 정도로 붙일 수 있어요. 요거는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이건 키스트에서 만든 거거든요. 과제 같이 하면서 키스트에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여친데 쓸만은 해요. 왜? 이거 지금 센서를 8개 박을 수가 있거든요. 요만합니다. 집 요만해요. 요만한 거 8개 박는데 이렇게 되면 이 4인치 와이퍼에다가 굉장히 많이 수질이 좋거든요.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레이예요. 어레이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있냐면 센서 어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얘를 동작을 시켜야 돼요. 동작을 시키는 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스멜을 한다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고 간단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써서 여기서 디지털 ADC 쓰면 이제 디지털이 나오잖아요. 디지털 시그널을 이렇게 패턴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잘 나오면 뭐가 돼요? 얘가 재현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의 일렉트로닉이 필요하겠죠. 서킷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커다랗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를 만들었냐면 이런 시스템을 하나, 프로타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10년도 넘었죠. 10년 넘어서 만든 거. 그런 장비를 만들고, 여기에 센서 어레이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만들었어요. 돌려봤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돌려봤습니다. 이거 만들던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장가도 가고. 자, 이게 처음에 뭘 하냐면, 이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에어,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인바이먼트 에어를 기준으로 얘가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그 소총에서 0.4격을 한 겁니다. 바꿔서 여기 우리가 간단히 체크를 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프로탄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렇게 리버스한 이런 시그널을 보내죠. 그럼 이 시그널이 원래 에어의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은 가스가 디텍션 되는데 시그널이에요. 그럼 센시티비티는 어떻게 되느냐? 베이스라인 시그널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원래 가스가 된 시그널을
디바이드 하면 센시티비티가 나오는 거. 그죠? 이게 사실은 얘의 시그널이죠.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을 가지고 뭐를 해요? 갖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이거 좀 무식한 시절에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짰습니다. C 뿔뿔로. 지금은 뭐가 해? 파이썬에 0. 뭐 하루만 좀 다 짜오더만 애들이. 그래서 뭐 좋은 장치가, 좋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보다 뭐 엄청 좋죠. 이렇게 해서 우리 얘를 측정을 하죠. 그럼 이런 장비를 저희가 만들게 돼요. 이 위에 거는 커머셜하게 지금 사용되는 장비들이고요. 현재 나온 소위 말해서 일렉트릭 노즈라고 이름 달고 나오는 장비들입니다. 이게 까미나라고, 이건 아까 얘기한 칼스루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장비입니다. 물론 팔죠. 이거는 아까 그 포스사드 교수가 창업해서 만든 회사 장비입니다. 이거는 알파모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알파모스가 우리나라에 장사를 좀 많이 했어요. 저기 뭐지? 지금은 바뀌었는데 연초 만드는데 뭐예요? 담배 인상공사. 옛날에 이건 인상공사라고 하지. 옛날에 담배 인상공사라고 그랬거든. 담배 퀄리티 체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파무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펜이라고, 이거는 이태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얘는 시라노즈라고, 이게 미국 회사에서 만든 거. 요 세 개, 요 장비에서 요 네 개는 전부 다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컨덕팅 폴리머가 아닌 메탈 옥사이드 타입 센서 어레이예요. 메탈 옥사이드 타입 센서 어레이고, 이거는 컨덕팅 폴리머 센서 어레이입니다. 얘는 32개짜리 컨덕팅 폴리머 센서 어레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얘는 현대 많이 팔립니다. 사실은. 요 밑에는 다 우리 제품입니다. 저희가 별거 다 만들었어요. 여기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건 주로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하느라고 좀 무식하게 크게 만든 거고요. 얘는 뭐 간단하게 하니까 뭐 옛날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PDA라는 거, PDA도 만들었고, 완전 큰 것도 만들었고, 별거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을 뭐라 그러냐면, 박스 만드는 연구실입니다. 하는 거 박스밖에 만드는 게 없고, 다 박스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일렉트릭 노즈에 대한 얘기였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딱 어플리케이션 3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쓰냐?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브레스 애널리시스 해요. 근간에 뭐 TV 보신 분 있겠지만 뭐 여기 애툴에서 뭐 만들었다고 뭐 많이 나왔죠. 이거 베이스를 이 중에서는 뭐 사실 런캔서 가지고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런캔서를 가지고는 뭘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다이벳 한번 해봤습니다. 다이벳.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나온 이유는 있어요. 왜 다이벳이 나왔냐면 소아 당뇨 환자 어린아이인데 계속 몇 시간에 한 번씩 찔러야 돼요. 아프잖아요. 깊이 계속 뽑아야 되니까. 요새는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지. 예전에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이벳 한번 측정해 보자. 그래서 다이벳의 바이오마커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센서의 셀렉션이거든요. 센서를 뭘 선택해서 어레이를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바이오마커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바이오마커를 찾아야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센서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무식하게 그냥 센서 10개 받고 20개 받고 이렇게 막 했어요. 왜냐면 그때 바이오마커 몰랐거든요. 그럼 뭐만 가지고 그냥 패턴만 가지고 똑같으면 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갔었어요. 케미컬 패턴식으로 갔는데 요새는 좀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잘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중에 사실은 이 아스마 같은 경우는 그 NO2 같은 경우가 사실 바이오마커라는 거 굉장히 오랫동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근데 여기 이 아세톤이 다이아베트의 바이오마커냐 이건 의사님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많은 분들이 다이아베트의 아세톤이 바이오마커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마커의 아세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센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센서를 만들어서 키스에서 만들어준 센서거든요. 키스에서 만들어준 센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또 하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게 측정을 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샘플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샘플링. 그죠? 끄집어내 샘플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샘플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정된 방법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게 SPME5를 가지고 직접 끄집어내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합니다. 테들러백에다가 브레스 컬렉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레스 샘플링 할 때는 SPME5를 사용해서 샘플링 하고요. 얘를 딜리버리 합니다. 이렇게 가서 꽉 넣으면 여기 그 앞에 그 나오잖아요. 딱 나오면 요 안에 여기에 뭘 만드냐면 히터를 갖다 감아요. 그러면 볼로타일 되잖아요. 사실은 브레스 애널리시스, 브레스를 가지고 컨센트레이션 레벨을 측정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ppb 레벨입니다. 파트 빌리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트 빌리언이 얼마나 적은 단위인지. 요새는 ppt 얘기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프리 컨센트레이션을 시켜야 돼요. 얘를 미리 샘플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해야 돼요. 샘플 할 때 여기 볼로타라는 방법도 사용하고 뭐 우리 그 저기 QMS 사용하시는 분들은 컬럼 가지고도 사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뜯든 간에 애가 컨센트레이션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사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프로그레스 저기 시그널이 나오죠. 시그널에 나와서 뭐 간단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보면 이건 이제 실질 환자입니다. IRB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IRB 통과 안 하면 안 된다고. IRB 통과한 거 여기 가까운 동산의료원에서 했어요. 동산의료원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 다이아베트 환자하고 그 컨트롤하고는 대충 이제 구별이 되고 얘는 뭐냐면 글루코스 가지고 우리 주로 하잖아요. 뭐 100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하고 이제 비교하게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본 건데 보니까 뭐 대충 이 정도까지 블러드 애널리시스 가지고도 대충 얘가 시리어스하다 아니다 이 정도는 구별이 되겠다는 거죠. 구별이 돼서 그러면 소아 환자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맨날 이렇게 안 찔러도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한번 불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계속 찔러야 되거든요. 요새야 뭐 이렇게 차긴 차던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요거 가지고 하면 이제 너무 크잖아요. 크잖아. 이거 되게 크잖아. 장치가 크잖아.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뭐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줄여보자. 그 흔히 얘기하는 IoT 같이 만들어보자. IoT 같이. 이렇게 적게. IoT 만들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여기 동산으로입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확한 것들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센서는 아주 잘 되는 4개만 골라서 했거든요. 커머셜 센서입니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뭐겠어? 아까는 굉장히 샘플링을 아큐리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얘는 샘플링을 이거 마우스피스로 대충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부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얘가 휴미디티 100%입니다. RH가 100%예요. 온도도 엄청 높아요. 얘 잘 동작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얘는 아주 낮은 레벨에서도 컨센트레이션 레벨에서 얘가 동작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실패예요. 실패인데 요새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것도 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써먹긴 좋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보통 IoT 베이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긴 해요. 근데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한 게 뭐냐면 포리스트 인바이러먼트 어플리케이션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피톤치드 알죠? 피톤치드. 살림에 피톤치드가 얼마나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걸 좋아해요. 인디케이션 하는 거게. 얼마가 있습니다. 몇 ppm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정확한 것 같아.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 과제 낸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똑같은 방법을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우리 장비를 만들었고요.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고요. 센서는 2개는 커머셜 센서고 3개는 전북대에 계신 분이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센서를 만들었고요. 장비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해봤더니 우리 이렇게 뭐 알파피넨, 베타피넨, 리모넨 이런 것들은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톤치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톤치드는 믹스처 케미칼이에요.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단일 케미칼이거든요. 이거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 벤젠, 톨루엔, 자일렌은 우리 아주 싫어하는 VOC입니다. 둘 다 VOC예요. 근데 여기 딱 반으로 나누면 이쪽 위에는 내추럴 VOC라 그래서 NVOC라 그러거든요. 내추럴 VOC는 인간의 사람의 건강에 좋대요. 뭐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artificial VOC예요. AVOC라 그러거든요.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 되느냐 하는 거죠. 대충 된다. 대충. 근데 이거 정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 산이거든요. 산에 가면 이거 우리 장비예요. 우리 장비인데 얘 전체 환경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복잡다단한 일을 해야 돼요. 복잡다단한 일을 해서 얘를 가지고 템퍼레이처, 그다음에 휴미디티, 윈드 스피드 이런 다 측정을 해야 뭐가 돼요? 파라메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값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정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고 얘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CNN 이런 같은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도 쓰시면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뭐가 힘이 드냐면 프로세서가 힘이 들어요. 프로세서가 힘이 든다는 무슨 얘기냐면 비싸다는 거죠. 아까 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케미컬 센서를 가지고 센서에서 시스템 하나 만들면 사실은 저기 팔 때 1불 미만이어야 돼요. 센서 값 얼마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프로세스 만약의 경우 뭐 16비트 하나 올렸다. 그럼 때려주고도 못 맞춰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여기가 요새 요 근처인데 얼마 전에 끝났어요. 요새 우리 동네는 하이드로겐이 저겁니다. 하이드로겐 리필링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왜 현대가 네오를 포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리필링 스테이션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센서가 필요해요. 센서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센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요런 센서 만들고 얘를 이렇게 붙여서 전체적으로 IoT를 만들어서 여기 디스펜서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주입구예요, 주입구. 주입구에다 붙여갖고 봤는데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이게 또 뭐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스카다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부위에 IoT 센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도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요. 몇 시까지 해야 돼? 6시까지 하는 거죠? 네. 아니, 편한 시간 아니라 학생들은 밥 먹으러 가야지. 네. 올해도 욕먹어요. 하여튼 간에 뭐 스탠다드라이제이션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하는 목적이 뭐냐, 왜 필요하냐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장비를 바른 데서 반드시 그냥 못 팔아먹어요. 못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를 받아오라? 검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검증을 받아오면 베이스가 뭐냐면 표준이에요. 또는 레귤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환자를 기준으로 뭘 측정할 때는 IRB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KS를 가던 아니면 ISO의 기준을 맞추던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사실은 누구나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도 되는데 안 따르면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허가를 내주는데 그렇지 않은 허가를 내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노우즈에 대한 스탠더드라이제이션은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표준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컨센서스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세계 10나라에서 아니면 세계 5나라에서 그 표준을 가겠다는 것을 다 accept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표준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ISO에서. 이건 소위 말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안 지켜도 그만인데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안정성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건 사실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못했어요.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어 있는 것들이 요 부분에는 유럽에서 계속해서 요 부분은 주로 뭘 했냐면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그 일렉트론 노이즈를 사용해서 에어 퀄리티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여기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나 아니면 페이퍼나 아니면 도큐멘트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요건 유럽에서 한 거고요. 이건 독일, 이태리에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국내 표준이에요. 자기네 국내 표준이고, 요 유러피안에서 한 요 표준은 결론이 안 났어요. 아직도 해요. 한 20년 할 것 같아요. 아직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근간에, 여기 좀 잠깐 보이시겠지만, 2020년에 IEEE도 표준을 하거든요. ISO도 표준을 하고 IEEE도 표준을 해요. 물론 뭐 다른 여러 표준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표준 단체가 ISO하고 IEC, IEEE 요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 보통 이제 ISO하고 IEC는 조인트예요. 같이 해서 하는 거고, IEEE는 자기네만 합니다. 미국이 워낙 시장이 넓으니까. 그래서 요새 IEEE에서 하고 있는 게 요 2520이라고, 이 전체의 일렉트로닉 노즈에 사용할 때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만들며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난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가 참여했는데, 그 LG전자 참여하던 친구가 회사를 때려쳐갖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걔가 왜 하기 싫으냐 했더니 새벽에 꼭 회의하라고 온다고. 이거 피곤한 직업입니다.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가 한 거는 여기 요 스탠다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뭐를 하려고 했냐면, 저희가 아까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에다가 흔히 얘기해서 커피를 우리가 해요. 그러면 재현해 보자는 거. 그대로. 재현할 때 뭘로 재현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 있는 것, 흔히 얘기해서 내가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의 향을 디텍션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서울에 있는 쪽에서 똑같이 발향을 해보자는 거. 사실 이건 애트리하고 옛날에 오랫동안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김재일 교수님도 한번 저희가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또 한 적이 있고, 그때 이거 처음 온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는데, 요거하고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코딩하고 디코딩 해야 되거든요. 받아놓고 얘를 가지고 전송을 해서 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돌리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와이파이로 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죠. 뭐 휴대폰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 안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데이터 포맷 기준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래 걸려. 대한민국은 과제를 3년 이상 안 줍니다. 근데 표준 과제를 3년 이상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무조건 한 대만 파갖고 어떤 간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과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뭐 10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건 있죠. 여하튼 간에 저희는 요거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들었는데, 요거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포맷, 여기에서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들, 소위 정보들을 인풋으로 놓고 이 정보를 통해서 아웃풋을 얻어서 얘를 그대로, 얘의 그 커피의 양을 그대로 전송하자 하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굉장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로 표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억셉트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ISO IC 23005를 찾으시면 이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표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O하고 IC는 조인트를 많이 해요. IEEE는 각자 놉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 표준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디바이스가 이게 맞느냐는 것을 이미 맞춰줘야 돼요. 그 디바이스를 얘가 맞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하고 밸리데이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팅하고 밸리데이션을 해야 표준에 대해서 근거를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좀 디지스트에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 주겠어요? 안 줘요. 데이터는 뭐야? 돈이야. 안 주거든요. 그러면 뭘 못하냐면 표준에 대한 레퍼런스 데이터를 못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어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스탠다드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뭐 여기 쭉 하실지 모르지만 스마트 센싱 시스템을 만든다. 즉 키모 레지스터, 즉 저가 했던 화학 센서 어레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센싱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미니에이처해야 돼요. 미니에이처인데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거할 게 뭐겠어요? 휴미디티 이펙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휴미디티 이펙트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잘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 프리컨센트레이터를 만들어서 얘가 이것을 없애야 돼. 여기 보시면 플루 센서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디미네이터, 프리컨센트레이터, 플루 센서, 센서리 네 개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휴미디티 제거해야 됩니다. 휴미디티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휴미디티 제거해서 휴미디티 이펙트를 많이 보상되어진 센서들이 나옵니다. 커머셜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휴미디티 인터페이스를 니글레저블 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를 또 하나 빼야 되냐면 휴미디티하고 휴미디티 피어런스하고 센시티비티, 여기 센시티비티를 늘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컨센트레이션도 잘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프리 컨센트레이터를 붙여야 돼요. 컨센트레이터를 붙여서 그 센시티비티를 그냥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루 센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게 케미컬 센서를 가지고 하는 스마트 센싱 시스템의 완결범위, 이렇게 돼야 IoT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크면 IoT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꿈인데요. 이거 쓴 사람인데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원래 이거 레퍼런스 쓴 친구가 이종훈 교수라고 옛날 고려대학 교수예요. 케미컬 센서를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논문 중에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해서 우리가 케미컬 센서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서 저희가 좀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마지막으로 자, 베이직 일렉트로닉 노즈는 되게 간단해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만큼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은 되게 심플해요. 센서 있어야 되고 어레이 있어야 되고 인터페이스 있어야 되고 레코그니션 알고리즘 있어야 돼요. 너무 간단해요. 다 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느냐,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하냐, 인바이러먼트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하냐, 어디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뭐가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의 몇십 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실 때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자 하는 일이 심플한 것들은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걔를 어떻게 현장을 적용하고자는 수없이 트라이얼 에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까 얘기를 했죠. 1%의 인스피레이션하고 99%의 노가다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게 노가다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화학 센서 어레이 기반 전자코 시스템 응용과 표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